이 화제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편지의 기자와 함께하는 모 이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 대표 기자, 늘 시청자의 편에서 도움되는 이슈만 모아주는 편지의 기자 소개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화제의 이슈를 모아보는 모 이슈의 편지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지의 기자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연히 이 유튜브나 구글에서 한 번쯤은 이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정보나 광고를 보셨을 텐데요. 저 이거 많이 봤어요. 근데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수준이 좀 낮아서 과연 속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했는데 이게 또 수준이 높은 딥페이크라든지 아니면 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칭성 불법 사용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편지의 기자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진짜 같은 음성이나 영상을 만드는 기술, 딥페이크라고 하는데요. 최근 스타 강사로 유명한 김미경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영상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회원가입과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사칭 계정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2030 세대들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서는 잘 볼 수는 없지만 이보다 더 비교적 사용 연령층이 높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추천 광고로 자주 뜬다고 하는데요. 사기 수법이 또 교묘해서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거나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에게 광고가 된다고 합니다. 이 교법이 매우 악랄해서요. 김미경 강사뿐만 아니라 방송인 유재석, 그리고 송혜교, 존리, 심지어 정재계 인사들까지 사칭 계정이 무작위로 도용이 된다고 합니다. 정작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네요. 사칭 피해 당사자들은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으면 신고조차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글이 피해가 속출하자 이에 대해서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유명인들이 성명서를 내고 적극적인 대체를 촉구한 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에 따라 유튜브 등 구글 자사 서비스에서 사칭 광고를 게시한 계정은 사전 광고 없이 영구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서 잠원동 40평대 아파트를 사들인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일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논란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편지의 기자와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와 양 후보 간의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는 금고 측의 제안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주장에 대해 아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했고 담보에 입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후보 측은 가짜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는 내용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허위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국민의힘은 양 후보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양 후보는 사기와 함께 해당 대출이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재 새마을금고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결과가 좀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현재 편법 대출 논란이 커지면서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수성 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딸에게 11억 원 규모 사업자 대출을 해준 게 적절했는지 등을 따지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사업자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후보는 업계 관행임을 주장하면서 편법은 인정하지만 사기 대출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앵커님들께서는 사기와 편법의 구분이 명확하다고 보세요? 제가 요즘
법과 관련된 논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 부분에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법과 사기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가 않는데요. 단순히 집을 팔아서 차액은 기부하겠다는 식의 양 후보의 태도가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별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 공감이 되는 그런 네. 의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도 만나보시죠. 네, 지난 1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TV 생방송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화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이 2,000명 증원 철회가 먼저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간 건지 편지의 기자가 취재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1일 TV 생방송을 통해서 의료계와 대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의사들은 2,000명 증원 철회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대화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의대 증원과 집단 행동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것을 거부하고요. 거짓말, 흑역사 등의 격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단어의 사용만 봐도 어떤 반응이 나온 건지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의료계의 반응에는 좀 어떤 양상들이 있었을까요? 네, 의료계는 앞으로 진료 축소에 따른 불편이 예상이 되지만 개원의들의 참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는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부와 의료계 간의 이 대립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네, 계속해서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역시 야간 주말 근무 축소 계획도 발표했지만 참여 수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거 좀 아무래도 이 갈등이 좀 길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불편해하고 초조해하는 국민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의 상황은 좀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알려주시죠. 네, 총선이 드디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편지의 기자와 함께 살펴봐야겠죠? 네.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특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해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대장동 관련 재판에 참석하면서 공식 운동은 나서지 않았지만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원격 유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에는 어제 녹화를 마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의 TV토론이 이어질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인천에서 오랜 시간 갖고 있었던 교통 문제와 저출생 문제에 대해 다뤄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명령대전으로 4.10 총선 최대 관심사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4월 첫날인 어제는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구를 방문해서 정권 심판론에 힘을 보태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울산을 찾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을 좌우한다는 선거라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뭐 이것저것 이모저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8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슈까지 어제 이어서 한 번 더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편지혜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